아,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다니.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8년간 정형외과에서 근무해온 박준영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무릎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외래 진료실로 찾아오신 72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소리만 났고 통증은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걷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조금 걸으면 괜찮아져서 그냥 참고 지내셨죠. 동네 친구분들도 다 비슷하게 불편해 하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한 달 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오면 무릎이 퉁퉁 붓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손자가 놀러와서 같이 공원에 산책을 가자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셨대요. 결국 딸의 권유로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레이와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의학 용어로 말하면 퇴행성 관절염 4단계, 즉 말기였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아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나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아픈 증상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시는데 이것은 무릎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건강 회복법도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 수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연골은 우리 무릎 관절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이게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50대에는 10명 중 1명, 60대에는 10명 중 3명, 70대가 되면 10명 중 7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두 번째 흔한 원인은 체중 과다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받치는 관절이거든요.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만약 체중이 10kg 증가하면 무릎에는 30kg에서 70kg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릴 때부터 좌식 생활을 해 오셔서 바닥에 앉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신 경우가 많죠.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안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이 더 커져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부상입니다. 젊었을 때 무릎을 다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요. 특히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나 십자인대 손상을 경험하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가벼워서 대부분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지면 그때서야 병원을 찾으시는데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연골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초기에는 통증 없이 소리만 날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통증이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조조강직이라고 해요.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면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밤사이 무릎 관절에 염증 물질이 고여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무릎을 만져봤을 때 다른 쪽 무릎보다 확실히 뜨겁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 관절 안에 물이 차는 관절 삼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꺾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무릎 좌골이라고 하는데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거나 인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무릎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입니다. 낮에만 아프면 활동할 때 생기는 통증이라 아직 초기일 수 있는데 밤에 누워 있을 때도 아프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특히 밤중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화장실 가기가 힘들거나 외출을 피하게 되거나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통증을 참으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늦어지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건강 회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직접 지도해 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단, 이미 심한 통증이 있으시거나 위험 신호가 나타난 분들은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신 후에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시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10초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10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꽉 주세요. 10초 유지하고 5초 쉬고 이걸 한쪽 다리당 10회씩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 합쳐서 총 20회면 충분해요.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3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수건을 발바닥에 걸친 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무릎 뒤쪽이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당기고 30초간 유지합니다. 이걸 3회 반복하시면 돼요. 이 스트레칭은 무릎 뒤쪽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늘려줘서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무릎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여서 연골 마모도 줄어들고 통증도 감소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누워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발끝을 최대한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쭉 펴는 동작을 5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무릎 관절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 안에 노폐물 배출도 잘 되어서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니까 수시로 해주세요. 네 번째는 무릎 주변 마사지입니다. 무릎 주변을 손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무릎 바로 위쪽과 옆쪽을 5분에서 10분 정도 마사지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마사지할 때는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시면 피부 마찰이 줄어서 더 좋아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무릎이 편안해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하세요. 얼음주머니나 냉찜질팩을 수건에 싸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대주시면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을 때는 온찜질이 좋아요. 따뜻한 찜질팩을 20분 정도 올려두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급성 통증이나 부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온찜질할 때 온도 조절에 특히 주의하세요.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화상을 입기 쉽거든요. 여섯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는 3kg에서 7kg의 추가 부담이 생겨요. 반대로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한 달에 1kg에서 2kg씩만 줄이는 게 목표예요.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시고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여보세요. 일곱 번째는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해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도 슬리퍼보다는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시면 무릎 보호에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는 계단 이용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으시고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가세요. 급하게 내려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몇 배로 커집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홉 번째는 쪼그려 앉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나 빨래 널기 같은 집안일을 할 때 쪼그려 앉지 마시고 작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텃밭 일을 하실 때도 낮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7배에서 8배 압력이 가해져서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켜요. 열 번째는 수중 운동입니다. 수영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70% 정도 줄어들어요.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최고의 운동이죠. 수영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속에서 그냥 천천히 걸으시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어요. 11번째는 영양소 섭취입니다.
무릎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칼슘이 많은 우유와 치즈,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계란과 버섯,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과 돼지족발 등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뼈와 연골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우리 세대 대부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시는 게 좋고 필요하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2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무릎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무릎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통증을 무조건 참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아픈데도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적절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만 믿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시면 위험해요. 특히 뼈에 좋다는 약재를 과다 복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진통제를 함부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의사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시면 위장, 장애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시는 건 좋은데 갑자기 과도하게 하시면 오히려 무릎을 다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등산이나 조깅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본인의 무릎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인공관절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하지만 이미 연골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유한다면 충분히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섯째, 비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체중까지 많이 나가시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니까 체중이 더 늘고 체중이 늘어나니까 무릎이 더 아픈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식단 조절만으로도 체중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일곱째, 흡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을 줄여요.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필수예요. 여덟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관절염도 더 빨리 진행되고 통증도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제 실제로 무릎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강수님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지만 할머니는 수술이 두려우셨대요. 대신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을 20회씩 하셨어요. 낮에는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30분씩 하셨고요. 저녁에는 무릎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체중도 7kg을 감량하셨어요. 1년 후 할머니의 무릎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즐기세요. 수술 없이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좋은 사례입니다. 67세 박종철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까지 오셨죠. 그런데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닥 생활을 그만두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으셨어요. 무거운 물건 들기를 피하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셨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알려준 운동을 하시고 체중도 10kg을 감량하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등산까지 즐기십니다. 물론 높은 산은 피하시고 완만한 둘레길 위주로 다니시지만요.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삶을 되찾으신 거죠.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후에는 치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자신의 무릎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무릎 건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한때 좋아졌다고 관리를 게을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 올바른 생활 습관을 평생 유지하세요. 넷째,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도 무릎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릎은 우리를 평생 지탱해주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혹사시켜 왔는지도 몰라요. 이제라도 무릎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주세요. 김순덕 할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6개월 후 외래 진료를 오셨을 때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셔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병원에 올 걸 그랬어요. 통증 없이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디를 걸어볼까 설레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에게도 무릎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라고 말해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걷는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 10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무릎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